버튼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터콰이즈가 가지고 있는 이제 빛과 그림자 측면을 좀 같이 봤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예,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터콰이즈는 이제 가장 강한 개성을 가져서 나는 나야. 나만의 특징이 있어.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이게 굉장히 강한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창조적이고 새로운 것들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늘 같은 걸 반복하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재미.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터콰이즈형의 사람들은요. 재미가 떨어지는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그걸 억지로 해낼 수가 없어요. 까지 하려고 하지만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 고민이 많아요. 터콰이즈들도.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삶에서 사실은 이렇게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사회에 적응하려면 싫어도 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지루해도 끝까지 해내야 되고요. 근데 나는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그림자 측면의 언어가 뭐냐면요.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일까? 왜냐하면 사실은 끝까지 해내는 것들을 찾고 싶기 때문에 계속 실증이 나서 그만하고 나면 또다시 질문해야 돼요.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지? 내가 끝까지 뭘 완성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또 오래 못 가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무슨 질문을 해야 돼? 도대체 나 뭐 해야 되지? 이제 나 또 뭐 하고 싶은 거지? 해서 터콰이즈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나는 누구인가예요. 제가 상담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터콰이즈 컬러를 뽑으신 분한테요. 이 얘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래요. 어떤 얘기를 하면 놀라냐면 터콰이즈를 가진 사람들은 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 질문을 상당히 오랫동안 갖고 살아갑니다. 이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래요. 자기가 항상 그러고 있거든요. 나는 누구인가를 굉장히 좁게 얘기하면 뭐죠? 무슨 역할을 할 거냐고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춘기 때 보통 이걸 찾아야 된다고 듣죠. 나는 누구인가를 왜 찾아야 되죠? 가장 좁은 영역의 나는 누구인가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통해서 나를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나 이걸 물어보는 게 뭐예요? 터콰이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이제 간호학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센터에 간호사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 간호사들은 이렇게 많이 뽑는 병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이게 나이팅게일 바틀이라고 해서 간호사들은 거의 한 70%가 요 컬러를 뽑아요. 그러니까 요런 컬러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좀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그죠? 보라색도 있어서 좀 열정적이고요. 이 사람들은 뭔가를 하면 좀 끈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주 가끔씩 간호사들 중에 이 컬러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저한테 상담을 와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몇 년 일한 지 되셨어요? 그러면 보통 5년, 6년이잖아요. 그럼 제가 바로 물어봐요. 그러면 이번 직장이 몇 번째 직장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되게 산만하게 생겼나 보죠? 그게 아니라 터콰이즈는 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면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요. 경험을 많이 한다는 건 뭘까요? 일자리도 여러 번 변경하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찾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죠. 이게 몇 번째 직장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남들은 한 번 들어가면 10년씩 일을 하는데 저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직장을 바꾸고 있어요. 딱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 부서에 들어갔는데 이제 일이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고 이제 새로운 것도 없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근할 때마다 뭐예요? 정말 억지로 가는 기분? 억지로 가다가 어느 날 뭐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억지로 살아야 되지? 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른 걸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직장을 어때요? 여러 번 바꾼 거예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30이 다가왔는데 나이가 이제 30쯤 되면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죠? 뭔가 꾸준히 해서 약간 완성 이 돼야 되는 시간이라고 아직도 착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거 없죠? 네. 그런데도 고민이 돼요. 내가 계속 이렇게 방황을 해도 되나? 계속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하다가는 나는 나중에는 결국 어떤 것도 좀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 때문에 상담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첫날 칼라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각각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레드는 레드의 역동이 있어요. 그리고 또 블루는 블루의 역동이 있어요. 조금은 차분한 게 이 사람들에게 맞는 형태고, 레드는 조금 더 열정적이고 저처럼 좀 이렇게 집중하고, 그죠?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요. 터콰이즈의 에너지는요, 방황이에요. 그래서 막 사주팔자 보면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역마살, 무슨 살, 살이라는 게 에너지잖아요. 그죠? 예, 저는 사주는 잘 안 봐요. 잘 모르고.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구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딱 픽스되기 전에 어때요?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고 여러 개를 흘러가면서 살게 되고요. 그래서 고통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은 이걸 허용해 주지 않아요. 이걸 허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정착을 못하니? 왜 이렇게 한 가지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책임감이 없니? 이렇게 모두 말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터콰이즈가 저는 칼라 공부할 때 유독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인들도 터콰이즈의 성향의 사람들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 번 경험하고 여러 번 옮겨 다니는 게 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뭔가 전문 지식을 쌓는 방식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예. 여러분, 이 터콰이즈를 가진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스티븐 잡스예요. 스티븐 잡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새로운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 있던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컴퓨터 내용보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요, 완전히 좀 전하고 다르게 어때요? 새로운 걸 만든 사람인 거 아시죠? 근데 스티븐 잡스의 혹시 자서전 같은 거 읽어보셨나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굉장히 좀 독특해요. 스탠포드라는 명문대를 갔지만 자퇴하죠. 딱히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자퇴하지 않아요. 공부하러 갔는데 그닥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자퇴하고 나서 했던 게 뭐예요? 뭐 캘리그라피를 배운다든가 뭐 이렇게 글자 쓰는 거 이쁜 거 그냥 배우고 싶어서 배운 거예요. 또 이제 컴퓨터 기계를 다루는 법을 배운다든가 어쩌면 뭔가 전문적으로 나가는 거에서 자기가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흥미로운 걸 배우기 시작했고요. 더 웃긴 건 티벳에서 명상하신 것도 아세요? 티벳에 가서 선불교 명상을 했어요. 왜? 그게 애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죠? 네. 이 스티븐 잡스가 나중에 어떤 학교에서 연설을 한 걸 봤을 때 그 연설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신의 삶은 자신의 가슴이 원하는 걸 점점점 찍었대요. 근데 그 점점이 왜 그걸 하는지는 그때는 몰랐대요. 그냥 가슴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가슴이 원하는 거, 가슴이 뛰는 거, 소위 말하는 내가 흥미를 느끼는 걸 하다 보니 이것이 나중에 어떻다고 나오죠? 이 점들이 모두 연결돼서 하나의 길로 통하더라. 그래서 터콰이즈는 굉장히 자신의 가슴을 잘 따라야 돼요. 내 가슴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내 가슴에서 어떤 걸 하고 싶다고 하지? 근데 그걸 현실하고 비교해 봤더니 현실하고 비교해선 지금 그걸 하면 안 될 것 같아. 현실하고 비교해 봤더니 가슴을 따르면 나 못 먹고 살 것 같아. 그러니까 현실에서 하는 걸 한번 따라가 볼게 했다가는 이게 터콰이즈 자기답지 않은 길이에요. 굉장히 불안하죠. 내 가슴만 따른다는 게. 그러나 터콰이즈는 내 가슴에서 시키는 게 아닌 것들은 절대로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 이 점도 찍고 이 점도 찍고 이 점도 찍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것들이 다 통합돼서 뭔가 하나로 연결되더라. 이게 누구의 길이라고요? 터콰이즈입니다. 저는 제 성향에 대해서 성향 바티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제가 많이 말씀드릴 건데요. 제 성향에 터콰이즈가 많아요. 터콰이즈가 많아서 저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차린 건 42살이에요. 42살까지는 끊임없이 뭘 했냐면 대학을 가면서부터 그 20년, 15년 동안은 가슴이 시키는 대로 맨날 뭘 했어요.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불안하긴 했지만 저는 어쨌든 내가 가슴에서 시키지 않는 거는 끈기 있게 못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게 끌리면 그냥 이거 하자. 그리고 이게 끌리면 또 하자 했는데 다행히도 나중에 통합을 해보니까 한결같은 게 뭐가 있었냐면요. 저는 이렇게 좀 심리적인 것들을 좀 한결같이 좋아했던 게 있더라고요. 정신과 간호사를 했고 심리 상담가를 했고 인도 가서 명상을 했고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했고 엄마가 보기에는 매번 다른 걸 하는 것처럼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저희 부모님께 많이 들었던 말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돈을 쓴다는 거예요. 학교에 남아서 계속 공부를 해서 교수를 하지. 뭔가 안정적으로 어디에 딱 고정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매번 보면 뭐죠? 뭘 할 만하면 때려치고 뭘 할 만하면 때려치고 뭘 할 만하면 때려치고 뭐 했어요? 계속 원하는 것들을 하러 다니니까 저희 엄마가 아마 40이 넘어서까지 굉장히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저는 참 저답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거 불안하긴 했지만 원했던 걸 해나가면서 나중엔 그것이 통합이 돼서 제가 지금의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자, 터콰이즈인 분들이 상담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만해서 계속 일을 옮기게 되면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예,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생겨요. 그죠? 하다가 지겨우니까 때려치고 터콰이즈가 가장 가슴을 뛰는 게 뭐냐면 여행이에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금방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요. 터콰이즈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여행을 좋아해요. 뭐 여행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겠죠? 있어요. 아니 집에서 편하게 누워있으면 되지. 그 굳이 뭘 다른 데를 가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터콰이즈는요. 여행을 떠나지 않으면 병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정기적으로 새로운 곳에 가서 탐사를 하지 않으면 내 삶이 죽은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공통점으로 뭐다? 계속 여행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내 남자가 한번 왔었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경영학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원래는 아이돌 출신이에요. 아이돌이라는 건 뭐죠? 15살에서 18살까지 사실은 연예인 지망생이었어요. 이 사람들 연예인들은 뭐죠? 매일 새로운 것들을 하죠. 새로운 역할을 하고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느낌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슴의 느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고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뭐예요? 생계가 불안해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면 너무나 좋은데 사실 만약에 돈이 없는 터콰이즈라면 원하는 것만 하기 어려워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아까 그 친구가 아이돌 출신이어서 사실 4년 동안 좀 음악 앨범도 하고 그룹도 만들었는데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서 이렇게 갖고는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래? 했더니 터콰이즈의 특징이 또 뭐예요? 이게 바다죠, 바다. 이게 한국보다 해외가 잘 어울려요. 늘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한국이 굉장히 통제되는 사회고 자신만의 개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여서 그런지 이 터콰이즈가요 솔직히 약간 집에서만 받쳐준다면 다 같이 왔을 때 해외 나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좀 더 자유로운 조금 더 새로운 곳이죠 사실은. 그쵸? 그래서 유학파들도 되게 많은데 이 친구가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는 경영도 했지만 부전공으로 뭐 했냐면 컴퓨터 공학을 했어요. 여러분 컴퓨터 공학 이 터콰이즈 유형들이 스티븐 잡스랑 연결해 보세요. 컴퓨터 새로운 문명이에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만지는데도 엄청 뛰어나요.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터콰이즈 기계 잘 만져요. 새로운 것들.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건 재밌었어요.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업을 했습니다. 딱 취업한 지 얼마 만에 찾아왔을까요? 네, 1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1년 동안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을 하고 퇴근하는 걸 반복했어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슬슬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내가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삶이 죽은 것 같아요. 안정적인 월급은 나오는데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나이는 이미 군대도 갔다 오고 26살이에요. 이제 재밌는 것만 찾아서 하기에는 안정적인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너무 갈등이에요. 너무 갈등이어서 이 친구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죠. 지금 이제 슬슬 이 일이 지겨우니까 새로 하고 싶은 게 있죠? 하고 싶은 게 있겠죠. 당연히 새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 하고 싶나요? 그랬더니 뭘 하고 싶냐면요. 음악 카페를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카페. 카페에서 자기가 뭐 했죠? 예전에 음악 했었죠. 그래서 통기타랑 뭐 일러스트리랑 하여튼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 카페를 하고 싶어요. 되게 재밌는 게요. 터콰이즈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선망 직업이 카페예요. 카페가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유롭죠.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오죠. 맞죠? 그리고 좀 낭만적인 음악이 있죠. 그리고 이게 맛있는 커피라는 좀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낭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목적이 뭐예요? 근데 뭐 돈을 얼마 벌 수 있다, 어떤 수익이 난다 이런 계산을 하는 카페 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낭만적이고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카페를 열면 망하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는 요새는 매일 음악 카페를 할 생각밖에 없대요. 그런데 선생님하고 마지막 상담을 하고 자기가 결정하겠대요. 왜냐면 음악 카페를 해서 사실 돈을 벌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렇게 되면 오래 못 가면 자기는 또 직업을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왔을 때 제가 했던 조언은 지금부터 열심히 들으세요. 네. 저는요 터콰이즈 유형의 사람들을 파악해 보니까요 터콰이즈 유형의 사람들은 직업을 한 가지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직업이 한 개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더니 터콰이즈가 지루한 일을 버티는 방법이 뭐냐면 재밌는 또 다른 일을 하나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산만함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나가셔야 돼요. 왜 직장이 하나여야 되죠? 그것부터 생각을 한번 바꿔볼까요? 왜 직장이 하나여야 돼요?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직장이 하나 있으면 좋고요. 돈이 되진 않지만 내가 재밌는 직장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터콰이즈는 재미없는 직장을 꾸준히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것만큼 시간과 열정을 쏟는 재밌는 다른 걸 하셔야 돼요. 이건 돈이 안 돼도 돼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즐겁고 재미가 있으면 돈 버는 일을 버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어떻게 조언을 했을까요? 직장 관둘 필요 없죠. 외국인 계열 회사이기 때문에 칼같이 6시에 퇴근해요. 그러면 네가 피곤하더라도 카페는 몇 시에 가면 돼요? 카페는 저녁에 열면 돼요. 8시에서 새벽 2시까지.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죠? 재밌어요. 그냥 하게 되는 일이에요. 친구들하고 음악을 하니까 너무나 신나요. 그런데 이 재미가 나중에 생존이 안 돼버리면 불안해서 또 관둬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안정과 재미가 같이 가야 돼요. 반드시 2가지 이상의 과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돈 벌 수 있는 일 하나, 지루함을 버텨야 된다. 또 하나는 그만큼의 강도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뭐죠? 창조적으로 재밌는 일 하나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창조적이고 재밌는 일에 몰두하면 돈 벌기 위한 일을 하러 나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제가 실제 상담을 해서 효과를 많이 봤던 일입니다. 터콰이즈까지 사실 고민이 많아서 할 말이 많아서요. 제가 조금 더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요.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마무리 더 해드리고 또 여러분한테 필요한 터콰이즈의 또 다른 성향의 충고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금방 갔네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터콰이즈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